청와대 행사 따낸 탁현민 비서관 측근 회사. 이번엔 특혜 의혹입니다. 한 신생공연 기획사가 청와대 정부 행사를 22번이나 따냈다. 이렇게 관급공사를 참 잘 따낸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탁현민 비서관의 측근 회사였다. 이게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오후에 청와대까지 반응을 내놨습니다. 제가 어떤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방향을 설정할 때 사람을 좀 중심에 놓고 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일이든 삶이든 사람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누구는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도 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지금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어떻게 신생회사가 청와대 정부가 있는 관급 행사를 22건이나 가져가냐. 3년 매출이 3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탁현민 의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부 들어서서 청와대 선임행정으로 들어가서 사실 청와대 모든 행사를 대부분 기획하고 했지 않습니까? 탁월한 기획력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사랑이 각별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이제 나왔다가 다시 의전 비서관 들어갔어요. 이제 근데 문제는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청와대 각종 행사를 22건 정도 이제 수주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외부에 있는 기획사한테 이제 발주를 주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기획사를 창립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전에 자기와 함께 일하던 조연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게 가장 의심되는 회사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하청을 준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지금 일단 이 회사가 전혀 법인 설립도 되기도 전에 이미 청와대 행사를 수주받아서 한 것도 몇 건 있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부정청탁금지법 보면 이해 충돌이 있을 경우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문제는 아무리 그 회사가 잘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이 탁현민 선임 비서관과 본인과 개인적 관계가 있는 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수 관계가 있는 건 뭐 예를 들면 재척 사유가 했으니까 일부러 그쪽에 그렇습니다. 일도 안 주고 뭐 이런다 이런 이게 말이죠. 이해 충돌 방지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공직자가요. 자기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와 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하는 회사가 제가 가진 가족이 하는 회사다. 그 회사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 회사를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왔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여기 쭉 3년 전 당시 이런 굵직했던 행사들을 다 주최했는데 정말 우리가 뭐 이따 청와대 해명도 잠시 뒤에 만나보겠지만 탁현민 비서관의 입김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앞서 이현정 위원 말처럼 의심스러울 만한 일이라면 안 하는 게 고위공직자 입장에서는 훨씬 올바른 선택인 거죠. 본인의 프로덕션 조연출이었던 사람이 세운 회사에 3년에 30억 일감이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탁현민 비서관이 의전 비서관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는 잡음이 나온다는 걸 왜 예상하지 못할까요? 정무 감각 좋으신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청와대 고위공직자로서 이 탁현민 비서관의 선택이 저는 사실 아쉽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생 회사가 청와대 행사를 수주하는 것, 정부의 대형 행사를 수주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공연업체 전문가들이 앞다퉈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언론은 충분히 견눈질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2018년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법인 등기하기도 전에 청와대 일을 수주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유가 있지는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일반 기업에서 일 줄 때도 법인 등기 도장도 안 찍은 회사에게 일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현민 의전 비서관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 게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청와대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제가 읽어볼게요. 부풀리기를 통한 과장 보도다. 이 수주 특혜 기사는요. 그러면 대기업만 수주를 해야 되냐? 능력이 있다. 법인 등기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뭐 일반 계약의 경우에는 맞는 얘기인데 우리 국가나 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르면 모든 걸 다 공개 입찰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수의 계약도 할 수 있거든요. 임의 계약도.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계약의 공정성은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 보면 하필이면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 입성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수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그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에 대한 그런 참여기회도 주어졌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안 주어졌다면 특혜다. 마치 재벌 기업들이 그 자제분들, 오온의 자제분한테 일감 몰아주는 것처럼 그런 비윤리적인 것이 있지 않냐.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거죠. 알겠습니다. 탁현민 비서관 특혜 아니냐, 이 수주를 따낸 회사가요.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 반박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실시간 검색어를 만나봤는데 이제는 시청자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입니다. 댓글 첫 번째 만나볼까요? 가족 챙기기에 이어서 측근 챙기기냐, 이게 평등, 공정, 정의로 만든 정부냐, 이게 수백 건 행사 중에 3건인데 이게 특혜라고 비판하라면 좀 제대로 비판해야지. 각기 다른 의견을 주셨네요. 예. 도대체 인물이 그렇게도 없나요? 하필이면 N번방 변호인을 공수처위원으로 추천을 하다니. 예. 캡처만 공개했던데 그게 성희롱인가? 보냈다는 문자 내용과 사진도 공개하라. 마지막 보겠습니다. 경찰은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도 경찰도 알려준 적이 없다고 하고, 그럼 누가 박 시장에게 그 고소 사실을 알렸을까? 시청자의 목소리를 5개 만나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